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2030 청년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우려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60대 건축업자 A씨,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 1월에서 7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무려 161채에 대한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2월에 숨진 30대 남성, 그리고 지난 14일에 숨진 20대 남성, 거기다가 어제 숨진 30대 여성 모두 이 건축왕이라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김진희 변호사, 생전에 참 이 생활고를 겪었던 일들이 많이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좀 더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사망한 이 지금 여성 같은 경우에 유서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서에 따르면 이제 나는 전세 사기를 당했고 의지할 부모님도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발언이 쓰여져 있어서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어제 숨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숨지기 전날까지도 열심히 이제 출근을 하면서 아하. 성실하게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뭐 수도세라든가 이런 것조차 내지 못해서 이제 경고장을 받은 것까지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세 사기 피해 그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숨진 그 30대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한 여성이었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준비해달라고 하면 그 즉시 이제 준비를 해주고 굉장히 이제 뭔가 열심히 하고 강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편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아파트의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현관 곳곳에는 지금 현수막이 걸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뭔가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뭐 향후에 어떤 매수를 한다거나 낙찰받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라는 매수자 경고용으로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이수근 부위원장, 지난 14일 날 숨진 20대 남성도 뭐 수도요금을 못 내서 생활고를 겪는다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피해 여성과 굉장히 가까운 5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남성의 사망 사건인데요. 네. 이렇게 인천 미추홀구에서 집중된 이유는 건축왕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로 전세 사기를 범했기 때문이고요. 이 지금 20대 청년도 수도요금 6만 원을 못 내가지고 체납 요금 고지서까지 나오고 단수하겠다 이런 통지까지 받았다는 것이고요.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엄마에게 2만 원만 줘요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이고. 엄마가 1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왜 이렇게 많이 보내줬어요? 고마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게 이제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였다는 거고요. 아이고. 이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숨진 남성이 집이 경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감당을 못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다가 회사까지 그만둬서 그 퇴직금으로 변제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이렇게 목숨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모두 이 건축왕이라는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왕이라는 표현을 붙여도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이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 거처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의원, 정부가 지난달인가요? 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대책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대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가 들어와 가지고 네. 다 끝났어. 네. 그때야 이제 나가면서 다른데 긴급 주거를 얻을 수도 있다는데 이게 너무 늦다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네.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이게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하나 있었고 그러면 이제 나가면은 다른 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새로 얻게 되는 긴급 주거
긴급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서 대신에 6개월치 월세를 미리 내야 되는 돈도 한 푼 없어서 없죠, 어렵고 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5만 원, 10만 원 못 내서 하는데 그렇죠. 6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먼저 넣어야 긴급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없애서 일단 긴급주택에 들어갈 때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해서 제도적 개선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전세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서로의 이제 그 연합체가 있나 봅니다. 네. 거기에 있는 대표의 말씀에 따르면은 지금 이게 현실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얘기한 것처럼 지금 최근에 추가 대책이 2개인 것이고 그 전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세 계약할 때에 네. 미리 그 집 주인이 세금 체납한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 장치는 있었는데 네. 그거 있어봤자 경매로 들어가고 나면은 어떻게 대책이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실효적인 대책을 좀 더 내놔라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그러면 이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책들은 뭐예요, 그러면? 일단 아시다시피 그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네. 이제 최저 이제 보장이 되는 금액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사실 그 부분에서는 실효성을 찾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뭐 이제 그 보호되는 기준에서 뭐 500만 원이 미달돼서 보호가 안 됐다든지 네. 지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전세 사기 피해 그 주택 중에서 65%가 이제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전세 대출이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또 이제 기존의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경매로부터 빨리 어쨌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피해대책위원장 얘기에 따르면 이제 전세 사기 주택 경매로 이제 넘어가는 것 자체를 이제 중단하거나 아니면 그 절차를 중단하는 것 그런 부분을 가장 이제 실효성 있는 부분으로 보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에 피해 당하신 분들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 좀 들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님, 당장 경매, 공매 중지시켜 주십시오. 어제도 그제도 계속적인 매각으로 쫓겨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방관하실 겁니까? 자, 이 전세 사기 피해 비단 2030 청년 세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또래도 그렇고요. 우리 부모 세대에 계신 분들도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빨리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